예, 안녕하십니까, 주니TV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 QM3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독특한 컨셉, 소형 SUV라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보다는 실제 타봤을 때 파워트레인의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차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승 모델은 상품성 개성 모델로 봐야 되고요. LED 퓨어 비전,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DRL도 LED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고 램프류의 변화를 주면서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상당히 밝은 편인데요. 지금 보시면 광원도 멀리 나가고 밝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상단 부분에 남아있는 잔상이라고 그럴까요? 잔상 부분이 조금 약간 어지럽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되면 좀 더 시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LED 퓨어 비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빙 타입의 시그널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무빙 시그널이 작동을 하고요. 비상등을 켜게 되면 그냥 깜빡이기만 합니다.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1.5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마력이 조금 낮습니다. 90마력에 토크가 22.4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력을 생각하면 왠지 출력이 좀 부족할 것 같지만 실제 운행을 해보면 그렇게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네, 시동을 걸었을 때의 엔진 소음과 진동 정도입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느낌 오실 것 같고요. 그렇게 심하거나 소음 진동이 심한 편은 분명히 아닙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거주성이 좋고 주행 안정감이 높은 편입니다. 전장은 4125mm, 축권은 2605mm. 아반떼급의 준중형 사이즈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차체에서 SUV를 구현한 그런 차량입니다. 안정감 있는 후면부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LED 형태로 해서 포인트를 좀 주어서 기존 테일램프의 좀 심심함을 많이 개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인 것 같고요. 이렇게 순정으로 루프에 필름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도 굉장히 독특하고 시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픈은 안 됩니다만 커다란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개방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QM3는 도어 오픈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도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위쪽보다 조금 더 적게 열리고 위쪽이 많이 열리는 형태가 돼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편리함이 있습니다. 트림 구조는 글쎄요, 고급감을 추구하기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느낌을 잘 주고 있고요. 운전석만 오토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의 구성은 SUV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색적인 부분이 이렇게 열선 스위치가 운전석 시트 안장 아래쪽에, 좌측 아래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한 점이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시승 차량이 새 차라 비닐을 벗기지 않았는데 고무하고 금속이 섞여 있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작감이 좀 독특합니다. 기존의 국산 차와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에어벤트도 이쪽은 원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기 이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같은 부분도 계속 차량을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소재나 패턴의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르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마크를 빼면 르노랑 달라질 게 없습니다. 좀 넓적한 3스포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조장치가 측면에 있는 공조장치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했었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정말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둘 다 좌우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좌우로 바람을 변환을 해주지만 아랫부분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닿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뻑뻑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심플한 느낌이고 필요한 부분들만을 잘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버튼 시동은 지원을 해주고요. 네, 실내에서 느껴지는 엔진음이 이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클러스터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색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가 이렇게 크거나 막 화려한 옵션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본 장착되고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는 듯한 화면도 가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 핸들을 돌렸을 때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장착이 돼 있습니다. 버튼이 많이 없어서 조금 심심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기능들은 충분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로터리 방식하고 버튼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버튼 시동하고 스마트 키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6단 듀얼 클러치 미션, 이거는 게트락사의 제품인데요. 실내에서의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기어가 변할 때 그 체결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찰진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꼭 시승을 해 보시면 제가 왜 설명을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 모드를 선택하는 부분하고 블라인드 스팟을 작동시키고 끄는 부분, 그 다음에 속도 리밋을 걸거나 아니면 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부분이 버튼이 좀 이색적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뭐 하는 기능인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제 영상 보시고 아시는 분은 뭐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컵홀더가 뒤에 안쪽에 있는데요. 사용하기는 솔직히 많이 불편하고요. 그 뒤에도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단점 하나 더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 시트백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이 다이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한번 시트를 세팅하면 자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또 가운데 쪽에 이렇게 조수석, 운전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엄청 불편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유럽 감성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트의 형상이나 재질, 그리고 보면은 알칸타라 재질하고 인조유지만 가죽, 그 다음에 패브릭이 다 세 가지 패턴이 섞여져 있는데요. 디자인이나 패턴이나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시트백을 조절하는 저 다이얼은 정말 못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조수석 3홀함인데요. 지금 이렇게 서랍 형태로 뭐 뚜껑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앞으로 끌어당긴, 위로 올라가거나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잡아당기는 이렇게 됩니다. 잡아당기는 형태입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안에 있는 그 소지품들이 밖으로 흘러내릴 염려가 적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내에 앉아 있을 때 저거를 잡아당기게 되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공간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요쪽이 그 C필러 쪽 내려가는 부분이 타고 내릴 때 약간 거슬리기는 합니다. 그 시트 쿠션감이나 레그룸 모두 나쁘지 않고요. 앉았을 때 헤드룸도 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너무 바닥에 있어서 사용하기에 약간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트렁크 공간은 SUV 치고는 넓지는 않은데요. 그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닥 부분을 2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쪽까지 깊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백을 접게 되면 뒷좌석 공간까지 그 트렁크 룸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실용도가 높은 그런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90마력의 토크가 22 정도입니다. 90마력 차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트락사의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이 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운전을 해보게 되면 약간 김 빠진 듯한 느낌으로 하면서 이렇게 스르르륵 나가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주행을 해보고 시승을 해보면 해볼수록 가볍고 부드럽고 초반 반응이 굉장히 좀 조용하고 스무스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토크가 20이 일단 넘지만 마력이 100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5L 디젤 엔진이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발휘해줄까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QM3 의외로 반응이 괜찮습니다. 뭐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글쎄요, 1.5L 디젤 치고는 나쁘지 않은 달리기 성능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력이 90마력인데 대신에 뭐랄까요, 엔진이 좀 덜 와일드합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예, 마력이 부족한 만큼 그만큼 또 디젤 치고는 소음이나 진동이 나쁘지 않은 편으로,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공인연비는 뭐 16에서 17km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내 주행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반반 정도 비율로 운행을 해봤을 때 지금 5일째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비는 15.5입니다. 시내주행 100% 시내주행을 했을 때도 두 자리는 무조건 넘겨주는 그런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속주행 한 80에서 120, 뭐 100 정도로 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가게 되면 18에서 19 정도의 연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QM3는 전류는 맥퍼슨, 후륜에는 토션빔이 들어갑니다. 토션빔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글쎄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차가 토션빔이라는 거를 알아차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만큼 토션빔도 예전보다는 많이 세팅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뒤쪽 바퀴, 그러니까 후륜 쪽의 반응이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은, 예, 토션빔 특유의 그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거슬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에 막 진입을 해서 약간 가속을 해보면 1500에서 2500, 약 3000까지 요 실용 구간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력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토크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달리기는 크게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A필러 쪽의 소음도 굉장히 잘 제어를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소형 SUV다 보니까 MVH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갖고 저도 시승을 좀 해봤는데,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해본 결과, 글쎄요, 뭐 이 등급에서 이 정도 소음이나 뭐 노면 소음이나 쪽 A필러 쪽이나 소음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 나쁘지 않은 편이고, 오히려 조금 좋은 옵션들을 갖춘 경쟁사의 차량보다 베트락사의 미션이라든가 마력은 높지 않지만 기본기가 좋은 엔진,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등 차량의 기본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에는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민감하게 표현을 해서 헐렁하다는 표현이 좀 위험한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초반에는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들고 중후반부터 꽉 잡아주는 그런, 예, 브레이크 세팅인 것 같습니다. 전류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고요. 후륜에는 드럼이 들어가서 후륜의 토션빔에 드럼 타입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국내에서는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오래전에 썼던 방식들이 채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없지는 않은데요. 일상에서 주행을 했을 때에 크게 뭐 거슬릴 정도의 반응, 뭐 승차감이라든가 브레이크 성능에서 불안한 느낌 아니면 불편한 느낌, 이런 부분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운전석 쪽에서 바라보면 아웃사이드 미러를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붙이고요. 그 빈 공간을 유리를 만들어서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들어오는 시야를 보면 소형 SUV 느낌보다는 뭐 그 한 등급 이상 뭐 중형 SUV에서 받는 그런 개방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소형 SUV이긴 한데요. 휠베이스가 2m 60을 조금 넘습니다. 뭐 준중형 정도의 사이즈인데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요. 최대한 휠베이스를 넓게 가져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직진 주행의 안정감이나 전반적인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승차감도
유럽에서 세팅이 된 차량입니다만은 거부감 있는 단단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른 차량도 아니고 딱 적당한 느낌? 예, 중간 정도에서 약간 하드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서 조금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정도면 뭐, 예, 잔진정도 잘 걸러주는 편이고, 좌우로, 롤 제어도 예,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 운전자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디자인이야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경쟁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편의 장비는 예,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편의 장비 옵션 선택도 폭이 좁고 편의 장비는 분명히 떨어지지만, 예를 들면은 럼버 서포트가 없는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듀얼 클러치 미션의 반응은 예, 전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습니다. 경쟁 모델에 비해서. 저속에서의 울컥거림도 상당히 제어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언덕에서의 불안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좀 실속파를 위한 차량이 QM3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이 게스트랑 미션만큼은 예,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90마력이라는 부분을 잠시 잊고 차량을 탈 정도로 미션하고의 매칭이 예, 저는 정말 인상적인 QM3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살펴본 QM3 시승기였습니다. 마력수가 높지 않지만 실제로 주행 질감이 좋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그런 차량이고요. 게트락의 듀얼 클러치 미션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괜찮은 차량인데 예, 국내에서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이상 주니TV에서 살펴본 르노 삼성 자동차의 QM3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